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손상윤 회장이 방송 중에서 한 띠지가 떠돌고 있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 아시죠? 진지전 유명하죠. 진지전의 그 그람시가 조용한 혁명 11계명을 그때 당시에 설정을 했는데 이 그람시의 11계명, 그 진지전을 하고자 하는 그 11계명에 이거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사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우, 충격적입니다. 그람시의 진지전은 너무 유명하지만 요 디테일하게 11가지 계명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를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요거 하고 있죠. 남남 갈등, 가짜뉴스, 촛불 집회 등. 2.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요거 하고 있죠. 전교조, 학생 인권 조례 등. 3. 가족 해체하라. 폐륜 범죄, 부모 고발, 살인, 페미니즘 등. 4.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이것도 하고 있죠. 포괄적 성교육, 퀴어 축제 등. 여기 노란색으로 가로 안에 친 거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하얀 글씨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의 11계명입니다. 5.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 폐쇄법 등 교회 탄압하고 있죠. 6.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다문화, 조선족 등 지금 파괴하고 있죠. 7.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차별금지법 등입니다. 8.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지금 하고 있죠. 검수완박,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등 지금 헌재도 그렇고요. 9.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이건 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실업급여 등 25만 원 뭐 현금 살포도 그렇고 모든 게. 10.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 노조, 댓글 공작 등 지금 유튜브 탄압 등 이런 게 그런 거죠. 11.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마약, 알코올 중독 등. 이렇게 조용한 혁명 11계명을 그 당시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지전을 펼치는데 써먹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요, 그람시의 진지전뿐만 아니라 레닌의 전략, 이것도 지금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요. 심지어 김일성의 전략까지 인용해서 써요. 이게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밑에 글에 이분이 이거 그래픽을 해놓은 게 이걸 보고도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공산주의자 아니면 간첩입니다. 둘 중에 하나 확실하죠. 지금 대한민국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게 이거를 지금 하는 집단이 그냥 자생적인 한국에서 뭐 이렇게 그람시라든가 레닌의 아니면 막스즘에 막 경도돼가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주축은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는 또 북한 중국의 간첩이거나 간첩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중국의 돈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뭐 혜택을 지배를 받거나 약점을 잡혔거나 이래서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를 냉기려고 하는 중국식으로 이게 문제인데요. 어떤 분이 또 요거를 올려줬는데요. 중국 밖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은 이제 화교라고 하는데 이 화교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금수저 위에 화교수저, 금수저보다 더 한 게 화교수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엄마가 한국인이라 미안해 하고 수저가 찌글찌글하죠. 그러나 중국인의 혜택은 어마어마하답니다. 금수저보다 더 큰 숟가락이 있죠. 중국 숟가락이 있는데 중국집에 가면 이런 숟가락 있죠. 왜? 우리 애는 수능 없이 명문의대 입학 가능, 학교 개꿀 이렇게 띵호와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하나하나 보니까 학교교육 직원 혜택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영순위, 병설 유치원 영순위, 유아 보육료, 유아 도우미 지원, 스피 학원비 지원,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대학교 수시 다문화 특별 전형 입학 지원, 대학교 등록금 지원, 대학교 장학금 지원, 대학교 기숙사 우선 배정, 운전 면허비 지원, 자격증 관련 국비 지원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수저보다 화교수저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잠식당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잠식을 당했냐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게시판 있죠? 게시판. 이게 중국식으로 지금 바꾸고 도로 게시 표지판. 이게 충격적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글이 있고 어느 나라나 자기네 나라 말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어가 있는 겁니다. 야,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어떤 분이 쇼츠로 올려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화문 표지판 간치 한 잔에 우리도 못 읽고 일본 사람도 못 읽음. 이게 뭐냐고? 더 황당한 건 영어보다 간치가 위에 있다는 거. 한국 표지판 순위가 한글 중국어 영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2012년부터 중국 관광객 편에 간체 한자를 쓰기 시작했대. 근데 문제는 이거. 한자는 한국, 중국, 일본 다 읽을 수 있음. 근데 간체는 결국 중국이만 보라는 거 아님? 일본 관광객들 반응 봤음? 여기 한국 맞아? 분노의 민원이 폭발 중임. 게다가 표지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지하철 역료까지 간체로 적히고 있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결론, 한국도로 표지판. 이렇게 자꾸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뭐임? 편하려고? 근데 한국 사람도 헷갈림. 한국도로 중국화 진행 중? 여러분 생각은? 자, 이렇게 네온 이슈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한글 다음에 밑에 영어로 해죠. 근데 이 한자지만 이게 일본에서 쓰는 한자라든가 우리 한국에서 쓰는 한자가 아니에요. 중국식 한자를 써요. 그럼 완전히 그거를 영어보다 위에 중국어를 간판을 이렇게 표지판을 우리가 뭐 한중 동맹입니까? 아니 영어를 한글 밑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하철도 그렇고요. 이거 큰일 났네요. 한국어,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러니까 한국어 다음에 영어 쓰고 그렇게 하든가 그 다음에 일본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어를 떡하니 그리고 지하철 역도 중국식으로 표기하고 중국화됐다. 이거 말고도요 각종 그 지금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중국화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일일이 제가 다 거론을 안 하고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거론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역차별을 당해서 중국인들이 여기서 명문대에 가고 아니 얼마 전에 나왔더구만요. 어저께인가 뉴스에 뭐 수능을 만점인가 이렇게 맞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의대를 중국인은 그냥 실력도 별로 없는데 버젓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작전이거든요. 5.18 가산점으로 20, 30년 전부터 요직에 들어간 거 아니야. 가산점 받아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교 나와서 정부 기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가 판검사라든가 이런 데 박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주역이 돼가지고 각종 기관들을 장악했잖아요. 요즘에 나타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법부, 경찰, 검찰 다 5.18 가산점으로 받은 특정 지역 사람들이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카르텔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대놓고 중국을 사람들을 명문대학에 보내서 이 가산점으로 혜택을 주고 중국 사람들의 땅도 사고 저 아파트도 사기 쉽게 만들고 표지판 같은 것도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살기 쉽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화를 해서 10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노리는 거죠. 전교조로 해서 5.18 가산점을 해서 10년, 20년 후를 노려서 지금 장악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여기에 중국을 플러스해서 중국인들로 해서 그걸 중국화 속국으로 만들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의 마수가 이게 하이브리드전이에요.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칼로 식민지를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총으로 먹고 대포로 먹고 지금은 이렇게 하이브리드전으로 전쟁을 안 하고 그 나라를 먹어요. 이런 식으로 진지전으로. 이게 그람시의 진지전이에요. 진지를 놓고 그 진지가 또 발전하고 발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뻐꾸기 탁상절 전략으로. 그럼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이제 여기고 이 방치하는 거죠. 뭐 중국인들이 뭐 제주도도 뭐 땅 많이 샀대더라. 뭐 서울에도 뭐 땅 지역은 다 중국이더라. 뭐 별거 아니야 이랬지. 그런데 이게 이제 탁구 중심부로 파고들고 요직을 장악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중의 나라가 되는 걸 넘어서서 중국의 속국화가 되는 거예요. 같은 우방국 같은 민주주의 체계에서도요. 이거 위험하거든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경제적으로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1985년도에 프라자 회의에서 일본을 작살내요. 미국이. 너무 크니까 미국 패권에 영향을 주니까 거기서부터 작살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들어버려요.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도 같은 우방국에서 그런데 중국은요 체제가 다릅니다. 그건 공산주의예요. 우린 자유민주주의고. 그런데 바로 이웃 나라에서 먹으려고 그래 호시탐탐. 그런데 여기를 진지전도 슬슬 내줘. 이렇게 내주고 저렇게 내주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고 이러다가 잠식당에서 나중에는 먹는 거예요. 이게 하이브리드전이에요. 전쟁 없이 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이제 나중에 대통령 측근들이 다 중국 화교 아니면 화교에 영향받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영향받고 있잖아요. 중국에 가서 이재명이가 저 리짜이밍이 저 싱하이밍한테 그냥 고개 짭 저리고 그냥 딸랑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원식도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그냥 딸랑대고 있고 중국의 속국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 맥히고 미국은 그건 손절해요. 누구 편이 중요한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정치는 누구 편이 중요해요. 미국과 서방 우방국 편이냐? 그러면 발전해. 그런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과 같은 편인 공산주의 나라들 다 못 살잖아. 북한 보세요. 먹히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진지전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대로잖아요. 11개 그람시 진지전에. 당하고 있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를 윤 대통령이 파괴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 대통령을 응원해야 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조기 대선 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국힘당 너희들 정신 차려. 조기 대선 꿈도 꾸지 말어. 윤 대통령 살려놔. 그리고 남은 임기 개혁 드라이브 확 걸고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해야지. 무슨 조기 대선이야. 조기 대선 하면 뺏겨. 아주 중국 속국대. 이것들이야.